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오후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무엇보다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0시 10분쯤 이곳에 도착한 김 씨는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이곳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영장 기각 20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 횡령 등입니다. 첫 구속 영장보다 뇌물과 횡령 액수는 줄었고 배임 액수는 보수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등에게 허위급여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횡령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받던 혐의는 대가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에서는 뺐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 배임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 거죠? 네, 김만배 씨와 함께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오늘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후 3시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후 4시에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차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의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 원도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총괄과 로비를 맡았던 김만배 씨와 대출 자금을 조달해온 남욱 변호사,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정민용 변호사, 검찰은 이들 3명과 정영학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검찰은 배임 혐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데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스스로 배임을 인정한 만큼 충분히 구속 필요성이 소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3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결제 라인,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3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영장 심사에서는 배임액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다연입니다.